사실 디시멘터리 채널은 논문, 신문기사, 책, 보고서 등을 참고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감정에 호소해 마케팅하는 업체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약 한 달 전에도 제 광고주의 경쟁업체가 계속해서 디시멘터리 영상으로 피해를 본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오늘 영상 역시 그러한 업체들의 공격이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제작합니다. 사실을 벗어난 무분별한 비난 댓글은 전부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지난 2011년 전라남도 진도의 양식업자 정용훈 씨는 양식장 조성을 위해 갯벌을 파내다 곡괭이에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곡괭이에 충돌한 것이 바위라면 쨍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텐데 둔탁한 충돌음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름을 의미했습니다. 즉시 굴착기를 불러 그 물체를 꺼낸 그는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끌려나왔기 때문입니다. 높이 9.4m에 밑둥둘레가 5.4m였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뻘에 묻힌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나무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독특한 향이 진동했는데요. 왠지 신물이라는 느낌에 그는 자신이 평소 다니던 절에 주지스님께 즉시 전화를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3대 향료가 있습니다. 수컷 사양노류의 사양삼에서 분비되는 사향, 향유고래가 토한 토사물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며 자연 발효된 용연향, 그리고 열대 우림지대에 서식하는 침향나무가 만들어내는 침향입니다. 그런데 위 3대 향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침향인데 침향나무는 끈적끈적한 진액을 배출합니다. 이 진액은 일종의 상처 치료제로 산짐승이나 바람, 곤충 등에 의해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진액을 배출해 치료한 후 남은 수지는 나무로 스며들죠. 살아있는 침향나무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나무가 죽으면 비로소 새 삶이 시작됩니다. 나무가 말라 죽어 땅에 묻히며 목재 부분이 썩고 수지가 스며든 부분만 남아 숙성되는데 한자로 가라앉을 침을 사용하는 것도 수지가 스며든 나무가 물속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침향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죠. 다만 이 침향나무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열대 우림에서만 자생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보물일 뿐 아니라 땅속에서 제대로 숙성된 침향은 킬로그램당 10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침향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육법 공약물 중 하나로 모든 의례를 봉행함에 있어 향을 신성시했는데 향을 피움으로써 부처와 소통을 꾀하고 소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법화경에는 향 가운데서 특히 침향을 천상의 향기라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불신 깊은 신자들 사이에서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이 침향입니다. 불교에서 특히 침향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3대 향료 중 사형과 용연향은 동물에서 얻지만 침향은 나무에서 얻으므로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기 위해 부처님 앞에 값비싼 침향을 이용해 향을 피워 소원을 빌었죠.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전남 진도에서 나온 나무의 행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용훈 씨는 갯벌에서 끌어낸 나무에서 독특한 향이 난다는 점이 특이해 평소 자신이 다니던 절에 이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불심 깊은 신자였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도 열심히 불공을 들이던 모습이 생각나 이 나무를 불상으로 조성해달라며 전남 완도군 고급면의 수요사에 맡겼죠. 당시 주지 성일스님은 이 나무를 깎아 미륵불을 조성하기로 하고 6년간 자연건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수요사는 나주의 CNT 경담연구소와 대전의 카본 애널리시스 랩에 나무 조각을 보내 수종과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의뢰했는데요. 측정 결과 이 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 자라는 농나무라는 사실, 약 1700년 전에 묻혔다는 사실, 그리고 나무가 묻힐 당시 나무 나이가 200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약 300년대 후반쯤 백제시대의 갯벌에 묻힌 것이고 1700년이 지나서야 갯벌에서 불쑥 솟아오른 겁니다. 어쨌든 6년의 자연건조 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모가 박찬수 선생이 이를 미륵불로 조각하기 시작해 2017년 1월 13일 아미타불을 6월 20일 미륵불과 약사 열애불을 완성했죠. 1700년간 뻘에 묻힌 나무로 불상을 조성한 사례는 아마 수요사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혹 완도 여행을 떠나시거든 수요사에 들러 그 향을 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백제인들은 왜 나무를 갯벌에 묻었느냐는 점입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침향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열대 우림에서만 자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고 신라시대에는 이를 사치품으로 여겨 서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임금과 귀족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어서 서민들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민간신앙으로서의 매양의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매양의식이라는 민간 불교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갯벌에 향나무 또는 녹나무를 묻어두는 의식으로 묻을매, 향기향, 즉 향을 묻어두는 겁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는데 경남 사천에는 고려시대 1387년에 세워진 매향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년 전 약 4,100여 명의 백성이 참여해 향나무를 묻고 비석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향나무를 묻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생각해보면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매향의식을 거행한 이유는 당시 조상들은 갯벌 속에 묻은 나무가 침향이 되면 용이 솟아오르듯 불쑥 솟아오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 특히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는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언제 묻었는지도 모르는 나무 덩어리가 솟아오르곤 했는데 진도 주민들은 이를 구해 제사 때 향으로 쓰기도 하고 여름에는 모기향으로 쓰기도 했다고 하죠. 요약하면 임금이나 귀족들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부처님께 드릴 최고의 공양품 침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향이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향이 나는 향나무, 녹나무 등을 묻어 인위적으로 침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침향이 얼마나 귀했던지 세종대왕이 불같이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왕 중 유독 세종이 침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아 세종실록에만 무려 22차례 침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죠. 세종 6년 1424년 2월 9일자 기록을 보면 이날 왕실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실 약제를 담당하는 내학방 사령이 세종이 즐겨 먹는 침향을 도둑질하다 발각된 것이죠. 세종은 내가 먹는 것은 지중한 것이오늘 어찌하여 이러한 간세의 무리를 안 해들여 심부름하게 하였는가라며 대신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금으로는 약제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외에 비록 대원이라도 내학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며 왕실 침향이 보관된 곳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부산의 동래부사, 현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침향을 직접 구입해 왕실로 올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져온 침향을 몰래 팔았는데 동래부사가 일본 상인들로부터 최고급 침향을 구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어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약재였길래 침향이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자연 치유력에 있습니다.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지만 예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는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호랑이 전문 사냥꾼들을 매수해서는 호랑이를 포획합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죽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힌 후 다시 방생해 호랑이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터벅터벅 깊은 산속을 헤매다 나무 한 그루를 찾아가 상처가 덧날 정도로 문지르는데 그 나무가 바로 침향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자연에 완전히 노출된 침향나무는 곤충이나 동물 등의 공격으로 상처 입으면 수지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수지가 바로 침향나무 스스로 만드는 자연치유제니까요. 그리고 수지가 나무로 스며들었다가 나무가 죽으면 땅속에서 수천 년간 발효되면서 최고의 향과 최고의 치유력을 가진 천상의 약재인 침향으로 탄생하죠. 침향은 크게 물에 완전히 뜨는 황숙향, 반은 뜨고 반은 가라앉는 잔향, 물에 완전히 가라앉는 침향 세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약효나 향에 있어서 물에 완전히 가라앉는 침향이 최고로 쳐줍니다. 그간 제가 진행한 공동구매 제품들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안토시아닌 올리고모로 만든 아이존, 전세계 유일한 건식 나노 분쇄기로 만든 나노칼슘, 그리고 4월 말에 출시 예정인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한 기능성 탈모 예방 샴푸, 샴피톡톡 등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해보고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들 때만 공구를 진행해왔죠.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하는 정해담 역시 가장 확실한 침향환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마 영상이 공개되면 경쟁업체들의 공격이 예상되지만 그걸 감안하고 제가 공부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혹시 싸고 저렴한 침향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해담 제품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값비싼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TV 광고를 하지도 않고 오로지 진짜를 만드는 것만 집중하는 외톨이 같은 기업이니까요. 단 하나만으로도 거뜬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국내산 홍삼을 넣은 침향환 제품은 종종 찾아볼 수 있고 녹용을 넣은 제품들도 드물지만 아주 가끔 볼 수 있고 최고급 산삼을 넣은 제품은 아주 희박하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괴물 생존력의 상징 마카까지 넣은 제품은 아무리 치밀하게 검색해도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침향에 최고급 산삼, 녹용, 홍삼, 마카를 배합해 한 알에 전부 담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건 거짓이거나 사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바른 침향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침향나무는 인도네시아 등 열대 우림에서만 자생하므로 국내 생산은 불가하고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산을 최고로 보는데 정해담은 서류에서 보시듯 100% 인도네시아산 진품을 씁니다. 침향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급 인도네시아산 침향 중 국제거래규제 기준에 근거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된 100% 정품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에 뜨는 황숙향이나 잔향이 아니라 물에 가라앉는 진짜 침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른 침향안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께 소중한 누군가의 입으로 직접 들어갈 제품인데 가짜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농약과 중금속 등 73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불검출 인증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침향안이 시중에 그렇게 많은데 별 차이가 있냐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하고 싸고 저렴한 제품만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정해담은 100% 환불 제도를 도입하면서 9만 원 넘게 판매됐는데 환불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재구매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정해담은 개발비 21억 원을 투입해 7년간 연구한 황기유산균 발효 특허 기술과 불필요한 재료 싹 빼고 21가지 귀한 재료만 모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침향이나 녹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썼습니다. 그럼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우선 정해담 침향안은 25년간 산삼과 생약을 연구하신 환제조 전문 박사님의 25년 역작입니다. 25년의 연구 끝에 침향과 산삼, 녹용, 홍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황금 배합비를 찾아냈으니까요. 특히 산삼의 경우 익히 아시다시피 인삼이나 홍삼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장소에서만 자란다는 산삼 중에서도 강원도 오대산 심산 6옥에서 직접 캔 70년근 영초산삼과 동일한 DNA를 적용한 배양근 6%를 넣었죠. 보통 산삼이든 홍삼이든 인삼이든 그 섭취 이유는 진세노사이드에 있는데 산삼은 인삼의 10배, 홍삼의 6배에 해당하는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해담에 사용된 산삼 배양근에는 1g당 무려 78mg의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이는 시험 성적서에도 전부 증명되어 있죠. 여기에 뉴질랜드산 최고급 녹용 5%를 배합했습니다. 수컷 사슴의 뿔을 의미하는 녹용은 왕과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며 귀하게 쓰이던 약재입니다. 왜냐하면 수컷 사슴의 뿔은 봄에 자라기 시작해 가을이 되면 거칠고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데 녹용은 아직 굳지 않은 사슴의 뿔로 혈관 및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뿔이 완전히 굳은 것은 녹각이라 합니다. 예부터 사슴은 십장생 중 하나로 인정받아 온 만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이 녹용을 정해담에 넣은 겁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는 국내산 6년근 고려홍삼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정해담이 타 침향안과 완전히 차별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페루산 마카를 넣었다는 점입니다. 마카는 완벽한 영양의 보고라는 의미로 많이 언급되는 식물로 특이하게도 해발 4000m에 이르는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일교차가 35도가 넘는 극한의 기온에서만 자랍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 땅속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마카를 재배한 자리에서는 약 3에서 5년간 다른 식물을 키울 수 없죠. 땅속의 모든 미네랄과 영양소를 흡수해 땅의 기온, 즉 지기가 전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생존력 덕분에 마카에는 31가지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나사는 이를 우주인 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위 귀한 재료들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황기유산균 발효공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 침향안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정해담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 황기에 유산균을 투입해 120시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며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황기유산균 발효액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체내 흡수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을 얻기 위해 7년간 21억 원을 투입해 완성시켰으니 이 기술은 분명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추출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제품들에서 추출물 100%라며 홍보하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실제 추출물 100%를 넣었을 수도 있고 극히 적은 원료를 넣고도 추출물 100%라고 표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는 것은 추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형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해담은 원물을 통째로 갈아 분말화했습니다.
즉 침향 등 주재료부터 산수유, 참당귀, 진피, 천궁, 감초, 복령, 구기자 등등 건강약재 13종을 통째로 갈아 넣어 영양분을 100% 전부 담았죠. 그래서 정해담 침향환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 채널에서 정해담을 구매하시면 최대 2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할인이 제공됩니다. 정해담은 최고급 원료를 사용한 절대적인 소량 생산을 고집하기 때문에 제 채널 외에는 거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컨택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구독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물량을 요청했었는데 대량 생산은 필수적으로 품질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수량만으로 행사를 진행하므로 아마 오늘부터 하루 이틀 사이에 물량은 전부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판매가로 올라가고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으니 심사숙고 후에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은 직접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읽고 신문기사를 읽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론 부족합니다. 다른 제품들 후기를 보면 디시멘터리가 추천해서 구매했다며 저를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미 침향의 효능과 관련해서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써두셨으니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고 위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과 구매 후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